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원 강사 주트입니다. 자, 오늘 퇴근하고 도서 리뷰하려고 결단이라고 하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롬무어이시고요. 롬무어는 머니하고 또 레버리지의 저자분이시기도 한데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저자분이어서 책이 나와서 또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겉표지는 이렇고요. 벗기면 빨간 표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의 내용에 공감 가는 부분 도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7페이지에 보면 이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결단력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모두 자신의 지식과 직관대로 밀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사람이 될수록 과거 성공 경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의사결정은 더 본능적이고 정확해진다. 네, 한번 선택도 제대로 해봐야 그러한 스킬이 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예술가. 내가 예술가로서 실패를 경험했던 그 경험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놨대요. 그리고 이 그림을 구입해줄 에이전트, 화랑, 언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팔리지 않는 작품을 집에다가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의식적으로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그림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너무나 내 자신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너무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 너무 못한다라고 했다라면 그거에 마음 쓰고 상처를 받고 내 자존감이 뭉개질까봐 계속 그 작품을 집에다가 놔둔 거죠.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나 엄하게 굴었다. 네. 근데 이런 자존감 자체가 나를 가장 심하게 파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남에게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완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네, 욕도 먹어보고 나쁜 점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해라.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 당신 자신에게 내가 내 자신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해줘라.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 당신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이 완전히 엉터리였다고 해도 당신은 멋진 사람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을 못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하건 말건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죠. 욕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배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라. 내가 내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친절하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좀 더 관대하게 대해보도록 해요. 자, 당신과 일 사이에 명확한 방어벽을 만들어라. 일은 일이고 나는 나고. 세상이 당신 일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못한다. 당신은 단호하고 투명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완벽해야 돼. 연연하다 보면 일을 시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욕먹을 각오로 내 자신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여기 59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당신을 구해줄 거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내 일을, 나에 대해서 날 구해주고, 나의 힘든 점을 다 해결해줬으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들리는 진실로부터 숨어서는 안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좀 미뤄도 된다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뭘 해야 될지 꿈을 대지 말고 당장 그 일을 실천해라. 당장 그 일을 실천해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우리 삶에서 최고의 순간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편안한 순간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순간은 침대에서 뭉개고 편하게 있고 이런 게 최고의 순간인 것 같지만 그런 편안한 순간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 보통 한 사람의 몸이나 생각이 어렵지만 가치 있는 중요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으로 최대한도로 확장됐을 때 생긴 것이다. 몰입의 상태. 정말 몰입의 무아지경에 혹시 빠져보셨나요? 막 완전 몰입해가지고 누가 말 시켜도 모르는 그런 상태. 몰입의 상태에 창의적 능력이 수반되는 행동 속에서 완전히 빠져든다. 이런 최상의 경험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강하고 기민하고 수월하게 통제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능력의 정점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먹고 놀면은 좀 편하긴 하죠. 근데 그건 정말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일을 하고 몰입하고 집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럴 때, 이 몰입의 상태에 대해서, 네, 그게 바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이 책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방해 요인을 외면하고 스스로 고립시킨 후 최대한 오랫동안 몰입 상태를 유지하라. 집중할 수 있는 일, 시간, 이 시간 확보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책에서 당신의 삶, 여러분의 삶,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자녀에게 희생하는 삶, 어떤 삶이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사는 거고, 당신이 내린 결정은 당신이 책임을 진다. 당신의 인생을 타인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거나 그들의 비판이나 판단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 자체는 그거는 누군가 은행 계좌에 당신의 돈을 저축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 비유 맞추거나 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한다. 어떻게 최대한 노력을 했건 내가 정말 잘한다고 했어도 판단을 한다. 근데 제가 도서 리뷰 중에 싫어요가 하나 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싫어요를 눌렀네 이렇게 저희 신랑한테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진짜 싫었나 보다. 싫어요를 누르는 걸 보니까 진짜 싫었나 보다 라고 해서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자,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태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좀 결정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결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결정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저히 못할 수준이 아니라 약간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수준의 압박감을 유지하려면 자, 다음의 시나리오를 피하면 된대요. 어떤 일을 하는데 미치겠어. 일이 너무 많아. 못하겠어.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너무 많은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을 수용하지 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의견을 말하고 저 사람이 막 이렇게 그걸 다 수용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생긴 모든 기회를 다 수락하지 마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103페이지에 보면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선택권을 주지 마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럼 더 선택을 못해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비현실적 기대를 갖지는 마라. 네,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병나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여기지 마라. 사실 저도 이 리뷰를 찍을 때 만반의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 그러면 오늘 밤새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카메라를 켜고 제가 밑줄 친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책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몰입 중일 때는 방해를 허용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자꾸 우리 강아지가 들어와서 방해하길래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 혼자 방에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해내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더 쉽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선택이 너무 많아도 힘들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항상 입는 옷 있잖아요. 우리 아이폰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검은색 목티하고 항상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런 옷차림을 한 이유가 그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결정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저도 출근할 때마다 뭘 입어야 되나 항상 결정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 일하다가 힘이 들어서 그냥 며칠은 똑같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검정색 바지에 티만 계속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옷을 입는 것도 이런 결정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만약에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할 때는 이런 선택도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다음에 무엇을 입어야 할지 미리 결정해 놓는 거.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잡스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정말 중요하면서도 큰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 뭘 입을지 고민하다가 압박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입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반복되는 일의 압박감, 시간 낭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알기 쉽게 나와서 나도 참 유용하게 봤는데요. 109쪽에 우리 시간 낭비를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내비게이션에 자주 가는 목적지 경로를 저장해 놓으라. 항상 가는 곳, 뭐 내가 가는 맛집이라든가 자주 가는 뭐 여행지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비슷한 옷을 입어라. 비슷한 옷. 근데 너무 또 똑같은 옷만 입으면 단벌 신사도 아니고 아니면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꺼내 놓으면 좋다. 자, 다음날 입을 옷. 근데 저는 이제 주말 수업이 아침 일찍이라 평소에는 학원 일 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아마 시작하실 거예요. 아이들 학교 끝나고. 근데 주말 토요일은 아침 10시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 맞아. 맨날 늦잠 자다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깨끗이 씻고 입을 옷을 제 침대 옆에다가 놔둬요. 근데 토요일 날 입는 옷은 그냥 편안한 옷, 그냥 티에다가 추리닝 바지 정도 입고 그냥 뛰어나가는데요. 그때 저녁에도 머리를 깨끗이 감고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이제 기본 화장품만 바른 후에 눈 뜨고 옷을 입고 화장을 세수도 안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서 이빨을 닦던 아니면 여기서 이빨을 닦던 그렇게 가자마자 그냥 수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제가 아침에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몇 달 동안 쓸 일상적인 소모품 있잖아요. 뭐 화장지라던가 꼭 필요한 것들은 대량으로 구매해라. 저도 화장지를 한 4개, 30롤짜리 4개를 미리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자주 사는 물건을 저장해 둬라. 그리고 밥 해 먹는 거 어떻게 요리 잘 해 드십니까? 외식하면 돈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웬만하면 해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녁에 시켜 먹었는데, 일주일분 식단을 미리 정해둬라. 미리 정해두고, 오늘은 콩나물국, 다음엔 뭐, 그래서 재료를 준비해서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뭐 시켜 먹을 메뉴를 앱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일과를 메모로 정리해 가면서 지내라. 내가 해야 되는 일과를 메모해 두는 거. 그럼 이땐 이거 하면 되지.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이러한 일은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견본과 점검표를 활용해라. 복잡한 일을 할 때는 이러한 견본과 점검표, 네, 좀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일들은 표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과 식사, 보육, 이러한 일들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해라. 자, 그래서 너무나 선택이 많으면 이것도 결정 피로감이 쌓인대요. 그래서 미리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도 우리 생활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뛰어난 운동선수, 배우,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 전략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꿈꿔왔다. 시각화, 내 눈에 보이게 사진을 걸어 놓는다거나 계속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이런 것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 나폴레온 힐의 책도 이번에 몇 권 구매를 했는데, 네, 자기 개발의 대가이신 저자분. 간절히 생각해라. 그러면 부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왔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신속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눈과 귀는 크게 열고 입은 다물고 있어라. 왜냐면 몰입해서 잘 결정하려면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막 입을 나불나불 하면은 더 유용한 지식을 축적할 수가 없대요.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일은 거의 못한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중요하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중요하다. 말로만 행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결단력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리더의 특성을 선사한다. 140페이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해결된 문제에 대한 확정적 성격 아니면 생산된 결과를 보여주고 어떠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에 상당히 의존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실행 방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에 의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행동을 점화시키는 불꽃, 행동을 파바박 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불꽃. 자, 맞서지 않으면 평생 미해결 상태로 남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용기 있게 문제에 맞서기. 네, 용기 있게 문제에 맞서기.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용감한 자가 성공을 얻는다. 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화하자. 정말 복잡한 거 싫잖아요. 단순함이 답이죠. 결단력은 당신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한다. 그러한 결과에 이르도록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해주는 능력을 선사해 준다. 결단은 축적 가능한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며 용기 있게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성공을 향한 행동에 불을 붙여준다. 라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중요하지 않은 일.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시간을 낭비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 저는 퇴근하고 와서 설거지하는 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모르겠어요. 주방에 있으면 진짜 1시간 후딱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네,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우선순위에서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해요.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끔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을 알고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는데 유용할 수 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하면 안 되는 일. 그래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할 때 바쁜 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생산적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을 끝낸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효율적, 이 말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인 건 최단 시간 내에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뜻이다. 세 번째, 효율적인 건 최단 시간 내에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당신이 언제 열정적이 되고 언제 무기력해진 채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지 알 거다. 또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언제는 혼자 있고 싶고 언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일하길 선호하고 또 너무 놀아도 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제 즐거움을 느끼고 언제 영감을 받는지 알 것이다. 자, 모두 바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래요. 그럼 이런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 효율적인 사람이 되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도 쓸모없는 노력과 혼란스러운 일을 되풀이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효율성을 얻기 위해 당신의 시간과 일과와 업무 배치를 재편할 수 있다. 준비 단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몰입 시간을 최대 한도로 늘리기 위해서는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함께 묶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같은 일끼리 뭉탱이로 하는 것,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근데 저는 이 며칠 새 되게 효율성이 없이 바보 멍청이 같이 일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영어 교과서는 다 달라서 자료를 다 다르게 뽑는데 뽑아놨어요. 다 뽑아놨는데 프린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초등, 중등 하고 이제 고등부 할 때 문제를 뽑아놨는데 뽑아놓은 걸 까먹고 똑같은 문제를 또 뽑고 앉아 있었고 답지를 막 여기저기 설명하고 다니다가 답지를 잃어버려서 답지를 막 찾다가 다시 또 답지를 보고 저처럼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자주 하는데도 이게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는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레버리지 리스트를 만들어라. 항상 꿈꾸는 거, 레버리지. 항상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나의 일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한번 따다닥 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급한 일이 뭔지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전날 밤에는 미리 목록을 정리해 둬라. 그러면 다음 날은 최대한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음 일을 시작하지 마라. 하던 일을 마무리를 줘야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더 할 일과 뺄 것을 정해놔라. 내 자신과 협상을 해야 되겠죠.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요만큼 처리하고 이거는 안 하고 이렇게. 그리고 목록에 몇 가지 할 일만은 넣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는 게 위임하는 거, 남한테. 그리고 삭제하는 거, 연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는 거. 레버리지에 나온 4D 법칙 중에 하나, 4대 법칙으로 나왔던 내용이 또 여기 또 저자분이 넣으셨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하라라는 일에 도달했을 때는 압박감이 이제 줄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하고 삭제하고 밀어놨던 일들, 그러면 남아있는 거 해야 되는 거 중요한 일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6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적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시간으로 최대한 일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찾으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가장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업무와 소득을 창출하는 업무를 끝내라.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는 일을 끝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집중하고 늘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라.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다른 모든 사람들 때문에 지치지 마라. 사람들 때문에 지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사람 상대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네,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지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변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일에 깊이 몰두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라. 방해물과 어떤 그런 전자기기로부터 내 자신을 소외시켜라. 그래서 몰두할 수 있는 환경. 뭐 책상 작은 거 하나여도 괜찮고, 내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레버리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또 여기 또 나오네요. 자, 간섭하는 내 자신을 해고하라고 합니다. 간섭하지 마. 남에게 일을 위임하거나 했을 때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내버려 둬야지 성공한다. 목표를 정한 후에는 내버려 둬라. 일을 맡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이 일하게 내버려 둬라 라고 합니다. 사사건건 이제 만약에 일을 위임했으면 이렇게 해라. 막 콩나라 배나라 할 수 없이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일하게 두면 된대요. 그런 사람, 이제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대요. 그러면. 당신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알아서 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만약에 내 기준에 너무 맞추다 보면 실망밖에 돌아오는 게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람을 썼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더 나은 누군가를 찾거나 당신이 더 나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다. 자, 일을 우리가 잘 끝내려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저도 아직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 직접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쓰기가 사실 겁나서 아직도 그냥 저희 남편이랑 단둘이만 일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을 써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안 좋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된다. 사람들이 당신만큼 일에 성심성의껏 집중하게 만드는 건 당신 책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데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 자, 내 자신을 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초중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학생들을 더 못 받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그 양에 머무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 레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직접 하면 안 된대요.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 그 일을 해본 풍부한 경험이 있을까? 내가 위임하려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누구에게 그 일이 정말 쉬울까? 누가 그 일을 하는 걸 좋아할까? 누가 이미 그 일을 해봤을까? 업무 처리를 정말 만족스럽게 잘하는 사람. 네, 이런 것도 인복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최대한 생산성을 위한 3단계.
생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막 일을 하고 하는데도 생산성이 안 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컴퓨터 작업을 하더라도 뭔가 멍하고 하고 있어도 뭐 하는 거지? 속도가 안 날 때. 그럴 때 중간에 조금씩 자신에게 보상을 해줘라. 네. 약간의 휴식, 꾸물댐.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보상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인지는 나오진 않았네요. 이만큼 했으면 나에게 커피 한 잔의 보상? 뭐 이런 보상을 말하는 건가? 자, 그리고 무엇이 가장 강력한 즐거움과 고통을 줬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강력한 고통과 즐거움. 즐거움과 고통. 나한테 동기부여 되는 일이 무엇이고 두려운 일은 뭐고 가장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아주 분명한 그림을 그려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상상해내는 것. 그래서 이런 비전과 목표가 분명할수록 그런 내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력을 극복하고 더 많은 일을 완수하고 잘못을 줄이고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개선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단계가 나옵니다. 어떤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위험은 낮추고 빠르고 훌륭한 결정 6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조사. 조사해야 돼. 배우고 준비하고 먼저 알아보라.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 테스트, 실행보다는 좀 위험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테스트 했으면 검토해보는 거.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수정, 고치는 것. 그리고 이런 단계를 반복해보는 것. 그리고 잘 됐던 그러한 일은 규모를 점점 확대하는 것. 이렇게 6단계로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조사를 하고 테스트를 빠르게 거쳐보고 수정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57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면성실하고 깊이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하게 집중적으로 일하고 다음과 같이 쉬어야 한다. 자,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에너지와 감정적 통제력을 회복한다. 자, 그리고 몸이 너무 힘들면 생각조차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와 창의성 발굴에 매진한다. 창의적인 생각,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하길 원하는 걸 미루지 않는다. 언제 하게 될지 몰라요. 자꾸 미루면. 그리고 이 말 정말 멋진데 빛나고 카리스마 넘치고 매력 넘치는 모습을 유지한다. 눈에 막 다크서클 있고 정말 힘들고 얼굴은 막 처져 있고 막 이런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자, 이것은 저자가 자신에게 반복해서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핵심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레버리지, 인맥, 영향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팀과 시스템 구축 능력, 전략과 비전.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275페이지. 감정을 잘 통제해야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되게 살다 보면 화나는 일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화낼 수는 없습니다. 감정 통제.
감정의 노예가 되면 쉽게 상처를 받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사람들과의 성공을 당신으로부터 밀어낸다. 감정 통제는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된다. 자, 그럼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지? 이런 변덕스러운 감정 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기분이 막 신났다가 막 기분이 안 좋았다가 뭐 이런 감정들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떡하냐? 감정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감정이 지속된다면 왜 지속되나? 그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울한 감정으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드백은 무엇인가? 내가 개선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감정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혜택을 주나? 그리고 나를 고립시켜 보는 거. 감정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이랑 너무 접촉하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샌드백을 친구로 삼아라. 열받을 땐 소리 질러. 샌드백으로 막 때려. 자,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부탁인데 고함 질러도 될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래요. 자, 그리고 믿을 만한 조언을 들어라. 성급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기다려봐라. 최고 전문가들의 강좌를 읽고 듣고 참가하라. 네, 진짜 내 삶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참고하고 내가 이런 행동이 어리석었구나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시간에 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강점을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쏟으래요. 장점.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데 이럴 때 중요한 건 강점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잘하는 걸 더 크게.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산다라고 항상 아빠가 말씀하셨는데요. 강점을 크게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약점은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성격 자체는 이미 형성된 상태인 이상 완전히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학습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데 모든 영역이 다 필요한 게 아니어서 정말 영어를 잘하면 정말 최고로 잘할 수 있게 1등급을 만드는 것.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근데 나 수학이 5등급이야. 수학 어떡해. 7등급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하는 강점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건 이도저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걸 최대한 잘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민 말고 실행하라. 고민 말고 실행하라. 방해 요인 제거. 내 자신을 고림. 네,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찍 시작해서 성공하라. 그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좀 일찍 할 걸. 근데 사실은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데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도 있지만 마음을 먹었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일부터 먼저 처리. 정말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거 먼저 처리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순조롭게 가는 것 같아요. 자, 말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서둘러서 일단 해봐라. 말하고 변명할 시간이 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자,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핑계 댈 시간이 없어요. 그때 하나라도 행동을 더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 덤벼. 해보자. 덤벼. 난 할 수 있어. 이번이 기회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난 도전이 좋아. 이런 마음가짐. 되게 멋지네요. 이게 혁신적인 리더의 어떤 마음가짐이 이렇다고 합니다. 덤벼. 다 덤벼. 자, 그러면 마지막. 인생은 짧다.
그렇죠. 인생이 짧은데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앱 광고가 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2079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79년이면 언제지? 생각을 했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2079년이면 언제야? 60년 후야? 나 99살이야. 라고 보고서 진짜 인생이 짧구나. 이제 내가 살 날이 60년, 99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99살까지 못 살 것 같아. 살 수 있을까?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인생이 짧더라고요. 그럼 99살이면, 내 딸이 75살이 되는구나. 내 딸이, 그땐 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엄청 우울해지더라고요. 자,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 인생 낭비하지 마.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 너의 인생. 쓸데없는 짓 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 낭비 줄이고 원할 때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레버리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도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에 찍다가 이거 아니야. 말이 안 나. 너무 밤이 늦어서 그러나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아니야. 끊고 다시 찍고 끊고 다시 찍고 하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책 표지는 뜯었지롱 결단입니다. 자, 이 책 리뷰했고요. 다음에 책을 왕창 샀어요. 다 읽고 리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책 있으면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은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악플 말고요. 안녕.